모든 상어의 생김새는 같거나 비슷하지 않고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상어들은 자신의 모습에 맞는 공격 및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어는 기본적으로 사냥에 사용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렌치니 기관입니다. 로렌치니 기관은 상어의 코와 주둥이 앞쪽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전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렌치니 기관을 이용하여 아주 작은 전이차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며 이 능력으로 최대 반경 2m 안에 있는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르체로 말팍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후 1678년에 해부학자이자 어류학자인 스테파노 로렌치니에 의해 정확히 처음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로렌치니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죠. 로렌치니 기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감각입니다. 상어는 먹이를 찾기 위해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합니다. 우선 소리, 냄새, 진동으로 먹이를 감지하고 가까이 오면 눈으로 2m 안에 먹이가 들어온다면 로렌치니 기관으로 먹이를 탐지합니다. 여기서 상어의 눈에는 순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사냥을 할 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공통적인 공격 자세입니다. 일단 주둥이는 위로 향하고 등은 휘어지고 가슴 지느러미를 아래로 내립니다. 이 상태로 몸을 좌우로 흔드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것도 아니며 이 자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어의 몸짓을 보고 공격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상어 중에 가장 유명한 상어 백상아리는 먹이를 물었다가 내뱉는 습성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물고 뱉어서 과다출혈로 죽인 다음 먹이를 섭취합니다. 공격할 때 모습을 보면 우선 입을 벌리고 이빨을 밀어냅니다. 그 다음 아래 턱을 위로 움직이면서 입을 닫습니다. 이렇게 먹이를 무는 동작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상아리는 숨막이 없기 때문에 먹이를 무는 순간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안을 뒤로 굴리며 사냥을 합니다. 턱이 튀어나오는 사냥 방식을 보면 떠오르는 상어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바로 고블린 상어입니다. 고블린 상어는 마치 곰치처럼 이빨이 아니라 턱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며 사냥을 합니다. 그 다음 속도를 무기로 사냥하는 청상아리도 있습니다. 청상아리의 속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어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상아리가 속한 악상어목들은 체온을 높게 유지하여 더 빨리, 더 멀리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청상아리가 브리칭을 6m까지 튀어오르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6m까지 점프를 하려면 35.2km의 속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추측일 뿐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상아리의 속도는 약 90km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청상아리 말고도 도세치와 청새치, 다랑어들을 보고도 시속 100km가 넘는다는 이상한 정보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정보가 적힌 글에는 어떠한 관련 근거도 같이 적혀 있는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그냥 BBC에서 촬영한 것과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도감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낭설의 근본은 1960년, 1964년에 잘못된 속도 측정 방식으로 기재된 논문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류의 속도에 관하여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것 또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상어는 귀상어입니다. 귀상어의 이 특이한 머리 모양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실한 게 없지만 부력을 받아 헤엄칠 때 도움을 준다는 게 대표적인 가설입니다. 또 사냥을 할 때 방향전환과 추진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눈과 콧구멍의 위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 감각기관의 효율성도 높여준다는 가설도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도상어입니다. 환도상어는 브리칭을 주로 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길이랑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는 꼬리 지느러미가 큰 특징입니다. 환도상어 연구원인 사이먼 올리버는 환도상어의 꼬리가 약 0.3초 만에 180도 회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도상어는 꼬리의 회전으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해양 생태학자 나이젤 허쉬는 이 환도상어의 사냥 방식을 보고 우리의 생각보다 상어는 더 똑똑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꼬리로 사냥하는 것만이 환도상어의 유일한 사냥 전술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래상어와 돌목상어, 메가마우스 상어는 플랑크톤 및 크릴을 먹으면서 사는 상어들입니다. 굳이 빠른 먹잇감을 사냥하지 않아서 그런지 공격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냥 방식으로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상어와 고래, 물고기들이 지금은 윗속에 쓰레기를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보다 유령 그물이라고 불리는 버려진 어망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
미국 해역에서만 약 1800마리의 동물들이 플라스틱에 박히거나 얽힌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서해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간다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가 흔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는 무관하게 바다는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만이라도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이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